이 코너는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과 함께합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굿모닝 인문학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실 교수님은요, 박성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방송은 어떻게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저랑 방송하면서 좀 떨리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처음이라서 엄청 떨립니다. 네. 자, 긴장 푸시고. 네, 긴장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전공이 뭐예요? 네, 문화 콘텐츠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화 콘텐츠면 오늘 이야기 나눌 것도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겠네요. 네, 문화 콘텐츠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저는 또 전북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네, 지역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페이퍼를 좀 보니까 독립문화라는 글씨가 좀 눈에 띕니다. 네. 독립문화가 무엇인가요? 네, 흔히 독립문화 하면 대한독립 만세와 같은 역사적인 독립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의 독립문화입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의 독립문화. 네. 네. 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독립문화는 기본적으로 저항, 대안, 공동체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저항은 독립문화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독립문화를 이끄는 주체가 거대한 사회 구조나 문화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각자 저마다의 개성적인 문화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화에서 역의 정체성은 네. 문화적 틀 안에서 찰스 앤디가 주장하고 있는 네네. 포트폴리오 생활자의 개념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생활자. 네, 독립생활자라고도 번역되는 포트폴리오 생활자는 예.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네. 자신을 직접 고용하여 네네. 독립문화의 환경을 스스로 구축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건가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소속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가치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 이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예. 네,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네. 이 독립문화를 향유하는 독립생활자가 네. 자신이 소속된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본으로 두고 네. 자신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신의 취미나 이런 것들을 좀 향유하면서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독립문화를 이끄는 주체를 독립생활자라고 방금 표현을 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독립생활자는 우리 주변에 누가 좀 있을까요? 한번 좀 예시를 들어주시죠. 네,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콘텐츠 시대 혹은 1인 크리에이티브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에서 1인 콘텐츠의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대중은 자신만의 콘셉트를 통해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하고 네네. 자신만의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는데요. 네네. 바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독립생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독립생활자는 정말 문화적 가치를 또 증명하고 정체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어느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네네. 문화를 형성한다면 누구나가 다 독립생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허. 네, 물론 독립생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 자신의 취향과 선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네, 이는 자신의 문화적 선택과 행위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때 비로소 독립생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속에서 독립생활자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스스로에게 왜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면 네.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증명하고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의 독립문화 이야기를 좀 엮어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역의 독자성은 독립문화의 원천이 되는데요. 네. 지역이 가진 고유의 속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의 독립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 현재 세계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가면서 네. 지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북 지역에는 독립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적 배경이 존재하는데요. 예, 예. 먼저 전북 지역에서 민중을 중심으로 성행한 판소리에서 네. 독립문화의 특성인 저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판소리는 발생할 때부터 양반의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네. 독립문화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음흠. 구성의 신제와 같은 문화 주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네네. 저항적 의미를 담아내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춘향전을 들 수 있는데 네네. 양반인 이몽룡, 기생인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는 당대의 계급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이처럼 판소리는 양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네. 문해를 비판함과 동시에 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저항의식이 우리 전북의 문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독립문화의 특성 중에 저항 말고 대안이 있었잖아요. 대안. 네, 이 대안은 전주의 출판 문화, 그리고 특히 완판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완판본은 중앙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특히 상품의 종이 생산을 바탕으로 네. 전주는 문화학술의 발전과 네. 보급의 중심으로 성장하는데요. 네. 이게 또 판소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독자적인 출판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문화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북 지역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독자적인 형태로 또 자리매김하는데요. 네네. 그 대표적인 예가 두레와 모정을 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네. 독립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요. 현재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네.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도 두레와 모정의 현대판이라고도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현재 공동체를 기반에 둔 독립문화는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 네네네. 그 정신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주기 위한 퀴즈를 또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효 교수님께서 직접 내주시죠. 네, 문제 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생활자라고 불리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직접 고용하여 독립문화의 환경을 스스로 구축한 사람을 일컫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독립운동가, 네. 2번 독립생활자, 3번 동네생활자.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를 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수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정답 바로 발표를 하죠. 어떤 네. 게 정답이었습니까? 정답은 2번 독립생활자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독립문화, 또 독립생활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저희가 2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2분께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요. 또 홈페이지도 게시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전북 지역에 형성된 독립문화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독립문화 역시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를 겪는데요. 네. 이때의 변화는 독립문화의 전환과 발전을 동반합니다. 네, 판소리가 제도화, 대중화, 상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콘텐츠화되고 주류 문화에 들어선 것도 네. 대표적인 예이죠.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독립문화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청년몰입니다. 청년몰? 예. 청년몰도 독립문화에 좀 속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전주 남부시장은 청년몰의 원조격인데요. 그렇죠. 청년이 모여 청년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의 슬로건은 적당히 벌고 함께 잘 살자입니다. 네, 이 슬로건은 스스로의 삶을 먼저 가꿈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해서는 독립문화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기존의 기득 세력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네. 기성세대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죠. 그렇죠. 열심히 해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네,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이끌어야 된다는 네. 그런 무게감 때문에 더 그랬는데요. 청년몰의 슬로건은 이러한 기성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통시장에서 꽃피우고 있는 청년몰은 설립 자체가 네. 독립적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네.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네. 전통시장, 야시장을 만든 것인데요. 네네. 인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다녀가야 할 코스로 네. 만들어져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 성공적인 사례로도 손꼽힙니다. 네네. 네, 이는 독립적인 문화를 형성한 청년몰의 슬로건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년몰이라는 어떤 독립문화가 꽃을 피웠고, 예. 또 이것을 통해서 야시장이라는 어떤 또 큰 문화를 또 이어지게 하는 네, 그 한 역할을 단계, 또 한 단계 발전시킨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독립문화에 주목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서도 한번 답을 해주신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네. 독립문화는 저항, 대안, 공동체를 특성으로 하여 제도화, 대중화, 상업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독립문화와 주류문화가 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독립문화가 새롭게 형성될 주류문화의 시작점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물론 모든 독립문화가 전환과 발전을 통해 주류문화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전북 지역의 독립문화는 기존의 문화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네. 늘 문화적 과도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독립문화를 향유하는 주체는 부유하고 우아한 삶을 꿈꾸면서도 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을 꿈꾸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체가 만들어낸 네. 독립문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독립문화가 독립문화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류문화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게 잘 되면 또 주류문화가 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주류문화에 반해서 생성된 독립문화가 주류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과정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소외되고 쇠퇴하는 문화도 존재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독립문화가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임이 틀림없다는 그런 네. 확신을 가지고 좀 향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워. 독립문화 너무 네. 어렵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모두가 독립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독립생활자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리 네. 박성규 교수님께서 꿀팁 갑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업과 별개로 나다운 콘텐츠를 하나씩 개발하면 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먼저 추천해드리는 것은 자신의 취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취미 발견. 예. 네, 그 취미가 무엇이든 좋은데요. 예. 바느질, 사진, 여행, 커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미는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면 엄청난 가치도 창출되겠죠. 내가 재밌으니까. 네, 그런 취미를 발견한 다음에 이것이 콘텐츠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록입니다. 아, 기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 맞습니다. 독립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다 오거나 하면 사진으로 다 남는다고 기억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기록이 남지 않으면 콘텐츠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지금 대부분이 SNS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자신의 취미를 발견하고 그 취미를 SNS에 글을 쓰듯이 글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하면 바로 콘텐츠가 개발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교수님께서도 독립생활, 독립문화 실천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현재 이제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네. 그 아이의 사진에 그 당시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감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독립출판사도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미를 문화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취미를 발견하시고 기록하신다면 모두가 문화기획자 그리고 문화주체 그리고 독립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오늘 뭐 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가족과 함께 우리 나가기도 조금 오늘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나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취미를 한번 좀 자신이 좋아했던 거를 생각해보고 그걸 기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대에 독립생활자가 되어서 자신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주류 문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문화에 대해서 오늘 박성규 교수님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박성규 교수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